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게요. 우리가 미분을 배웠어요. 그죠? 네. 미분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부터 얘기 시작합시다. 네. 일단은 뭐 그림적인 의미에서는 기하학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미분과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미분과 똑같은 말 또 어떤 것도 있죠? 네, 도함수는 이제 미분 함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네. 좋아요. 미분이라고 하면 뭐 미분 함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미분 값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네. 미분 함수 값이겠죠. 그죠? 네. 이게 바로 도함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값은 어떻게 얘기하죠? 예, 미분 계수. 이게 이제 공식 표현이에요. 네. 그 다음 미분 계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의미도 갖는 거죠? 맞습니다. 순간 변화를 의미를 갖습니다. 순간 변화율. 그 순간 변화율의 의미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변화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되게 이렇게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용어들이 우리가 일상생에서 막 쓰는 게 아니니까 네, 좀 편해질 때까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의 비율이라는 뜻이겠죠. 그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게 되겠죠. 네. 변화 두 가지가 어떤 변화겠어요? X의 변화, Y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예요. 네. 둘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B라는 것은 나누기, 분수 이런 걸 의미하고 보통 분모가 기준이에요. 네. 이 분모 기준이 되는 게 뭐죠? X의 변화예요. 그죠? 네. X의 변화를 기반으로 X 값이 X축 양의 방향, 그러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냥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네. 그때 우리는 Y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비율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율이라는 것은 뭐 X가 3칸 갔을 때 Y는 뭐 몇 칸 간다, 뭐 이런 식의 7칸 간다면 3분의 7을 되겠죠. 그죠? 그 모든 게 결국 X 한 칸에 Y 몇 칸인지 이런 것을 뭐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비율을 이제 구간에서 보면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어떤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보면은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울기니까 여기를 확대하면은 여전히 이렇게 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줄여가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삼각형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대시키고 나면은 접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봤던 그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정확히 그냥 완벽히 똑같은 말, 동치가 되는 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분의 활용의 첫 번째 그 주제는 접선입니다. 접선. 그냥 말도 미분 값 앞에는 이제 F'3을 구하시오 그런 식의 단순한 말이 있었다면 F'3을 구하시오를 접선 문제로 바꾸면은 X가 3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단순한 비유로 접선의 기울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미분 값이고 미분 값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변화율을 안다는 것은 분자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Y값의 변화를 알게 된다는 뜻이야. 이 변화라는 것은 뭘 변화라고 하냐면 커지고 작아지고를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증가 감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Y값의 변화를 함수의 변화. 함수한 건 Y값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함수의 변화한다는 것은 Y의 변화한다는 것은 함수의 증가 감소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함수가 뭐 3만큼 증가해 7만큼 증가해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X는 다 계속해서 한 칸 이렇게 되면서. 그죠? 네. 그래서 값이 커질수록 점점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증가할 때는 이 기울기가 변화율이 양수인 거죠.
그 다음에 감수할 때는 이 변화율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너무 당연해질 때까지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그렸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증가하는 부분에 그 어떤 지점에 접선을 그어도 기울기는 양수가 됩니다. 감소한 부분에 그 어떤 지점에 접선을 그어도 기울기는 음수가 되죠. 역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걸 계속해서 되뇌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미분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함수의 증가 감소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증가 감소입니다. 미분 활용해.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뭘 배우냐면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극대극소라고 해요. 그래서 극대극소. 이게 이어서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이제 극대극소까지 배우고 나면은 뭘 하게 되냐면 그걸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증감표를 그려서 그린다. 증감표라고 표를 그려요. 증가 감소가 표현되는 거. 기준점은 극대극소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게 또 너무 당연한 게 증가할 때 올라가게 그리고 감소할 때 내려가게 그리면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는 거예요. x가 기준인 거니까. 그러다 보면 그래프는 계략적으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계형이라고 하죠. 계략적인 형태. 그래서 그래프의 계형을 하는 거예요. 미분 값이고, 네, 이건 미분 값이 갖는 뭐 기하학적인 의미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미분 값이 갖는 이제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뭐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 이게 그냥 미분의 핵심인 거죠.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뭘 하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제 그려졌어요.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뭐 구간 같은 것만 좀 보는 거죠. 네, 여기에서 구간을 설정하면 거기서 이제 함수에서 가장 흔한 질문이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너의 그 최대 등급은 얼마였지? 막 이런 거, 네. 너 점수가 제일 안 나왔을 때 몇 점이었어? 이런 거 제일 흔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최대, 최소가 가장 흔한 질문이어서 좋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세 번째쯤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제 그 값이 0인 지점도 좀 그러니까 좋은 질문의 대상이 돼요. 뭐 함수는 당연히 방정식과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해야 되고 방정식에 그냥 게 꽤 의미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방정식이 그 다음 주제가 되는 거야. 미분 활용의 방정식이 있어요. 미분 활용의 방정식의 주제는 뭐냐면 x축과 몇 번 만나는가 또는 어디서 만나는가 그 정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의 개수 또는 위치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죠. 네, 그래프를 내가 자 모든 게 다 fx식을 딱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fx식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마지막 질문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쳐다보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이게 미분 활용의 풀이법 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네. 그냥 쳐다보면 x축과 만나는 지점들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도 나옵니다. 부등식. 부등식은 어떤 거냐면 0보다 다 크려면 뭐 이런 식의 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0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0보다 다 크려면 그러니까 좀 질문이 절대 부등식 느낌이야. 항상 성립하는 그런 느낌으로 질문합니다. 그것도 그냥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다 x축보다 위에 있는지 뭐 아래에 있는지 이런 거 보면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방정식 했으니까 분식하고 그 정도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기에 의미를 좀 다르게 입힌다. 여기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를 입혔다면 x 대신에 t를 갖다 씁니다. 시간, 타임. 그럼 이제 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y는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 이걸 우리는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변화율에 속도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중요한 건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 뭘 알게 되냐면 미분이 나누기구나를 알게 돼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를 보면 속도를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미분 활용의 주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분 활용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뭐지? 두 번째 뭐지?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뭐지? 하면 요거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 순서로 나온 게 되게 합리적이야 라는 게 느껴지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접선에 유형이 18개 있고요. 네. 거기에는 접선과 함께 무엇이 있냐면 접선하고 함께 그 평균값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냥 이게 접선 끝에쯤에 평균값정이라는 게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많은 경우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간고사 범위가. 첫 번째 활용도까지. 그러니까 여기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기 18개 유형에는. 자, 그럼 한번 마플 시너지를 보자면 유형 15개가 접선 유형이고요. 평균값 정리, 여기가 이제 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에 활용해서 16에서 18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 그래프, 거기 보시면은 증가 감소가 1번부터 3번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4번부터 네, 한 17번까지 사실은 4번부터 이제 21번까지긴 한데 이게 같이 여기가 뭐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 4번에서 뭐 21번까지 있긴 한데 (4번에서) 이제 17번까지가 좀 기본 문제라고 한다면 18, 19, 20, 21은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있잖아요. 고1 때 모의고사 보면은 30번 문제 주로 뭘로 나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차함수. 네, 이렇게 단어로 얘기해주면 돼요. 이차함수. 이차함수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 이제 수학 상 범위일 때, 그것도 중간고사 범위일 때 제일 이차함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어떤 제일 어려운 문제를 내기 좋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학 하가 포함됐을 때는 글쎄요 30번이 유무리 함수가 나올래나?
네,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극대극소가 이쪽이 어려운 문제를 제작하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이 선생님 느낌을 비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고등수학 상에서 생각해서 곱셈 공식, 다항식 연산 또는 뭐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하면 되게 좀 뚜렷해요. 이미지가. 물어보는 형태도 좀 뚜렷하고 복소수 하면 되게 명확한 편입니다. 어떤 게 나오는지가. 그 여러 가지 방정식도 뭐 3, 4차 방정식, 연립 방식에서 되게 뚜렷한 편인데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는 너무 다양해요. 이게 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질문을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도 좀 그래요. 접선 되게 명확합니다. 최대 최소 되게 명확하고 풀이법 딱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만 그게 없어요. 여기만. 여기 그냥 그래프로 질문했은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9번까지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22번부터는 최대 최소입니다. 어디까지냐면 29번까지. 그러니까 22에서 29번까지가 최대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 20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유형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가 방정식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8번에서 10번까지 8, 9, 10달량 3개 이게 이제 부등식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오 이거 많다. 속도가 속도 이렇게 또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교과서로 보시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페이지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그냥 문제가 많이 나오게 생겨먹은 단원일 뿐이야.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미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이거 2-1단원 있잖아. 2-1단원 하고 나머지 단어 합쳐놓은 게 같을 수도 있어. 교과서에 페이지로는. 네. 왜냐면 미분의 정의에 많이 할애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문제 수는 이쪽이 좀 많게 된다는 뭐 그 정도인 건데 그래도 마플 시너지는 너무 좀 지나쳐요. 문제 수가. 그러니까 마플 시너지를 다 풀면서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의 풀이법을 인지하는 수준에서 골라서 사용하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좀 더 간단한 문제집들을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냥 마플 교과서를 이용해도 되고요. 수학의 왕도를 이용해도 되고요. 뭐 다른 문제집 뭐 필요하겠으면 선생님 뭐 제공해 줄 수도 있어. 선생님 뭐 그 올림푸스 유형편이라고 올림푸스하고 올림푸스 고난도 그 사이쯤에 되게 난이도 괜찮게 만들어진 책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파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공부해보는 게 되게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집을 하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고쟁이로 해, 나는 셋으로 해, 막 이렇게 한다면 제발 한 번에 3스텝까지 하지 마세요. 난 2스텝도 처음에 다 바로 안 했으면 좋겠어. 1스텝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기본을 완전히 잘 다룰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문제가 어려지면 추가적인 판단하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